우리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노화 현상으로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에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거나 검버섯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점과 잡티가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늙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나 진짜 싫어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일명 쥐젖이라고 하는 게 남들 눈에 띄는 곳에 생기면 진짜 신경 쓰이고 싫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돈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쥐젖을 싹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 전성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면서도 참 서글픕니다. 특히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 노화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변해가는 내 얼굴을 보면서 서글프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은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질병도 생기지만 피부도 늙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에 비해 유독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제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동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피부와 지금 건강 상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부 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노화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힘으로 피부가 늙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외인성 노화인 광노화는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늙는 것과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도 싫은 쥐젖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름만 들어도 징그러운 쥐젖이 쥐도 아닌 사람 몸에 왜 생겨났을까요? 쥐새끼들이 지들 엄마인 줄 알고 젖 먹으러 올까 무섭습니다. 그냥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살이 찌거나 폐경기 이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화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쥐젖이라는 것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데 남성들보다는 살이 좀 찌고 비만한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당뇨를 앓고 있거나 임신한 여성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쥐젖이 잘 생기는 곳은 주로 목이나 눈 가장자리,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오돌토돌하게 생기면서 퍼져나갑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새끼치고 알까고를 하면서 가족 수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징그러운 쥐젖은 없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쥐젖은 양성 종양으로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전염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기만 싫을 뿐이지 사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고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쥐젖과 비스무리해서 헷갈리기 쉬운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바로 편평사마귀와 비립종입니다.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데 살색이거나 무색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이 편평하고 여드름처럼 물집이 올라오는데 하나가 생기면 순식간에 여러 개가 생기면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비립종은 눈 주변에 오돌토돌하게 생기고 작지만 노란색 각질이 차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쥐젖과 헷갈리는 피부암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에 안 좋다 보니 집에서 제거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손에 잡히는 쥐젖이라면 손톱으로 뜯어봅니다. 또는 쪽집게나 손톱깎이를 조용히 준비해 오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한판 붙어 피를 보게 되지요.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으로 쥐젖을 절대 떼어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 피부에 상처가 나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안전하게 제거해라 이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병원에 가서 제거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건강에 지장은 없는데 큰돈 들이며 제거하려니 돈이 아까워서 눈 딱 감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 악물고 확 뜯어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떼어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쪽집게나 치실, 손톱깎이 이런 걸로 떼어내는 건 통증도 있고 피도 나오고 세균 감염도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쥐젖도 사람에 따라 생긴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발성으로 생기거나 듬성듬성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레이저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 가지 않고 쥐젖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병원 가서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상처가 생기거나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비할 재료도 간단합니다. 사과 식초와 솜, 밴드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과 식초가 쥐젖을 제거하는 이유는 식초의 산성 성분이 피부 조직을 파괴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과 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식초에 비해 사과 식초가 쥐젖 제거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쥐젖이 있는 부위를 물과 비누를 사용해 깨끗이 씻고 말려줍니다. 그 다음 사과 식초를 솜에 적셔서 쥐젖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밴드로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15분간 유지하기를 하루 3번 정도 3, 4일 동안 반복해 줍니다. 처음에는 쥐젖이 검은색으로 변한 뒤 며칠 뒤 말라서 떨어집니다. 이때 식초를 너무 많이 적시면 흐리게 되니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적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약한 분들은 물을 살짝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눈 부위에 생긴 쥐젖은 이런 방법은 눈에 식초가 들어갈 수 있어서 위험하니 병원에 가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엔 사과 식초와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식초와 밀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서 요플레 정도로 점도를 만듭니다. 이것을 점이나 쥐젖에 정확하게 붙이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밀가루가 마릅니다. 이런 방법을 며칠 반복합니다. 딱지가 생기면 강제로 떼어내지 말고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놔둬야 됩니다. 딱지가 떨어지면 상처에 바르는 연고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은 피부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세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날씨에는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으니 햇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방법은 쥐젖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돈이 들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쥐젖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푹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쥐젖은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볼 때마다 거슬리고 신경이 쓰인다면 병원에 가셔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제거하려면 식초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초만 있으면 쥐젖 싹 말라서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